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학 과정 1입니다. 네, 오늘 여러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이요. 107. 네, 107쪽 펴세요. 네, 여러가지 힘. 네, 여러가지 힘 그 중에서 마찰력과 부력이 되겠습니다. 마찰력과 부력. 도대체 어떤 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과 부력, 생각열기 한번 볼까요? 자, 얼음판 위에서는 잘 미끄러지지만 흙바닥에서는 왜 잘 미끄러지지 않을까? 또 물 밖에서는 몸이 무겁지만 물 속에서는 왜 몸이 가벼워질까? 이와 관련된 힘에 대해 알아보자. 그랬어요. 얼음판에서 왜 잘 미끄러지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흙바닥에서는 또 왜 안 미끄러지는지, 또 물속에서, 또 물 밖에서 몸에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이와 관련된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볼게요. 네, 눈길에 그냥 꽈당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볼게요. 자, 마찰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미끄러지고 또 흙에서는 안 미끄러지고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게 마찰력 관련인가 봐요. 그래서 마찰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력. 부력은 이제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부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108쪽입니다. 마찰력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마찰력. 자, 공을 바닥에서 굴리면 공이 계속 굴러가지 않고 굴러가다가 결국은 멈춘다. 그쵸? 멈추죠? 이것은 공과 바닥 사이에서 공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냥 둬서 계속 굴러가면 방해물이 없으니까 계속 굴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얘가 이제 멈춰요. 그거는 뭔가 바닥에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물체가 다른 물체와 닿은 상태로 움직일 때 두 물체의 사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네, 마찰력.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이게 마찰력. 네, 마찰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물체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밀면 책이 조금 밀리다가 멈춘다. 네, 멈춰요. 조금 밀다가 보면은. 그런데 이것은 책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네.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힘이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찰력은. 네.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물체를 멈추게 하려면 마찰력을 크게 해야 한다. 겨울철 눈길은 마찰력이 작아서 자동차들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미끄러져요. 네, 마찰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방해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미끄러져고 넘어지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자동차의 바퀴에 체인을 감으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옛날 체인 이제 보셨을 텐데 타이어 바퀴에 체인을 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미끄러지지 않죠.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마찰력을. 그다음 그리고 등산할 때 신는 등산화의 바닥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예, 등산화 바닥 보시면 아주 울퉁불퉁 고무 저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또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그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찰력을 크게 방해하는 힘이 크게 작용을 해야지 얘가 안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 체인 바퀴에 가면 체인도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힘을 방해해서 얘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등산화도 그 바닥 보시면 아시죠? 그렇고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도로에 이렇게 테이프를 해서 얘가 방해하는 힘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방지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09쪽으로 가세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부터 읽을게요. 반대로 물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마찰력을 줄여야 한다. 네, 물체를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 얘가 매끄럽게 그냥 슝슝슝 잘 방해받지 않고. 그러려면 어때요? 마찰력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대요. 방해하는 원인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줄여야 된다. 스키의 바닥은 표면이 매끈해 마찰력이 작아 눈 위에서 쉽게 미끄러진다. 네, 그렇죠. 스키 생각해 보시면 아주 그냥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그 눈에서 얼마나 잘 미끄러지겠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미끄러지죠. 마찰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계끼리 다 움직이는 부분에 윤활유를 칠하면, 기계에 우리 윤활유 나사 같은데 그런데 윤활유를 칠하죠. 그러면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끄럽게 쉽게 기계가 아주 슝슝슝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네, 마찰력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한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쉽게 미끄러진다. 예, 미끄럼틀이라는 것은 그 물에서 있죠. 물에 물놀이장 같은 데에 이런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좀 뿌리면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아주 쉽게 슝 나가는 거죠. 그냥 미끄럽게 그냥 빠르게 속도도. 그래서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힘인지 이해 좀 되시죠? 자 볼게요. 스키 타는 거 왼쪽에 있고요. 스키. 그다음에 나사 같은데 기계에 윤활유를 바르는 거예요. 윤활유를 칠했더니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그다음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면 아주 쉽게 슝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죠. 미끄럼틀이죠. 네. 그다음 그 그림 밑에는 이제 부력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부력은 무엇일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 밖에 있을 때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걸어도 무릎에 무리가 안 가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의사들이 추천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물속에는 내 체중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몸이 위로 뜨는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액체나 기체가 물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위로 올린대요.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액체라든가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로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한다. 물속에서 몸이 뜨는 것은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
이렇게 부력 같은 거는요, 중력, 우리 지구 서로 끌어다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근데 반대인 거예요, 부력은. 잡아당기지 않아요. 놔줘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지구에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므로 부력은 위로 작용한다. 라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중력은 아래에서 작용하고요. 부력은 위로 작용한답니다. 그래서 위로 붕 뜨는 거죠.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났어요. 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위로 뜨는 작용을 힘을 받기 때문에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건 부력 때문이다. 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물체가 떠오르고 중력보다 작으면 물체가 가라앉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물체가 떠올라요. 결국은. 근데 아주 진짜 돌덩어리라든가 철 뭐 이런 것들은요. 중력이 부력이 약하죠. 부력보다 중력이 크니까 얘네들은 가라앉아요. 근데 작은 물건들, 물체들은 웬만하면 다 뜹니다. 그쵸? 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그냥 모래에 그냥 반듯하게 누워 있으면 뜨는 부력이 방향이 위로 뜨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뜹니다. 사람이 이렇게 떠요. 네,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서 부력의 방향은 위로, 중력은 아래로 잡아다니는 힘이에요. 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0쪽이에요. 110쪽. 자,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에 우리 헬륨 가스를 넣죠. 놀이공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이 공기 중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은 공기가 풍선을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속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물이 얼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풍선을 뜨잖아요. 헬륨가스를 넣어서. 얼른 저기 하늘 꼭대기로 날아가 버려요. 그거는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한다. 부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음 화채라는 거 만들어 보시면 그 액체 위에 떠요. 그쵸? 그것은 액체가 얼음을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 이것도 부력이에요. 위로 밀어 올려요. 다 부력은 아까 화살표 사람 누워 있고 보셨죠? 예, 얘도 부력작용, 얘도 부력이 작용한다. 자, 보시면 그림 보실게요. 자, 풍선들이 있어요. 엄청 저기 하늘 꼭대기로 날아 올라가 버리죠? 네, 위로 올리는 부력 때문이죠. 물속의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물속의 얼음이 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네, 물속의 얼음이 떠 있는 모습, 이런 걸 봐도 이거는 부력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밑에 볼게요.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물체는 언제나 부력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부력은 다양하게 이용된다.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선은 물의 부력을 받아 바다에 뜬다. 예, 화물선은요. 물의 부력을 받아서 바다에 뜹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의 부력을 받아 더 쉽게 뜰 수 있다. 또 비행선은 공기의 부력을 받아 하늘 위로 떠오른다. 네, 이해되시죠? 다 부력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이 화물선, 그림 3개가 있는데 화물선 좀 보세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도 화물선은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닙니다. 뜹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더 잘 뜹니다. 그냥도 떠요, 사실은. 근데 떠 있으려면 조금 사람의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한참 떠 있으려면 잠깐은 괜찮지만,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더 잘 뜬다. 그 다음에 비행선은 공기 중에 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행선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 그런 거죠. 네, 이렇게까지 부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111쪽 보세요. 111쪽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부력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부력의 이용 있습니다. 부력의 이용. 부력의 이용. 네, 부력을 어느 곳에 어디에다 이용을 하는 건지 볼게요. 자, 물속이나 공기 중에서 부력은 항상 작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부력이 이용되는 사례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물놀이를 할 때 튜브를 이용하면 더 쉽게 물에 뜰 수 있다. 그 까닭은 튜브를 이용하면 물에 잠기는 부피를 크게 해서 부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네, 튜브를 우리가 물놀이 가면 튜브 가져가잖아요. 예, 더 쉽게 물에 뜬대요. 왜 그러냐면 물에 잠기는 부피를 크게 해서 튜브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많이 차지하잖아요. 부피를. 그래서 부력이 커진대요. 그 부피가 크면 부력도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더 잘 떠요. 가라앉지가 않죠. 튜브 때문에. 그렇죠? 네. 반면에 잠수부는 나비 달린 벨트를 차면 더 쉽게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네, 우리 잠수부들은 물속에 가서 작업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잠수부가 하는 일이 많죠. 뭐가 바닷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꺼낸다든가 뭘 찾는다든가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둥둥 뜨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많이 들죠. 그럴 때는 납이 달린 벨트를 찬대요. 납이 달린 벨트. 납은 무겁죠. 예, 무거운 이 벨트를 차면 쉽게 물에 가라앉을 수 있다. 가라앉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잠수부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뭐를 찾거나 뭐를 작업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보통 물놀이나 바다에 뜰 때는 뜨고자 할 때는 이런 그렇죠?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뜨는 그 부피를 크게 해야지 더 크게 뜰 수가 있고 많이 뜨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납이 무거워서 납에 작용하는 중력이 물에 의한 부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부력보다 얘가 큰 거예요. 납이 중력이 부력보다는 커요. 그래서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다에 고무 튜브가 있고요. 오른쪽은 납이 달린 벨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차고 들어간다. 예, 튜브를 이용하면 더 잘 뜬다. 부력 때문이다. 다 그런 거죠. 자, 한편 열기구 속 공기를 뜨겁게 하면 열기구가 위로 뜬다. 예, 열기구 이런 거 보셨죠? 터키에 가면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막 불을 엄청 떼요. 가스불 같은 거를 밖으로 막 나와요. 불이. 그러면 뜨겁게 됩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이 열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까닭은부터 볼게요. 그 까닭은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면 어때요?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커져요.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기체로 채운 비행선이나 에드벌룬은 공기의 부력을 받아 공기 중에서 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다 부력을 받아서 이렇게 뜨죠. 뜨는 그런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단원이 전부 끝났어요. 2개 단원이 여러 가지 힘, 마찰력과 부력, 또 중력과 탄성력 이렇게 여러 힘 중에서 그런 4가지 주요 힘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오늘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단원 정리를 또 마저 하겠습니다. 생각 다지기 있어요. 그 다음 장 112쪽 생각 다지기를 이 2개 단원을 해서 몇 문항이냐면 5문항이네요. 5개로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12쪽입니다. 1번 볼게요. 힘은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랬어요.
물체의 모양도 바뀌고요. 운동 상태, 운동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바뀌는 원인이 되고요. 그 힘이 뭐 중력, 뭐 탄성력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부력, 또 마찰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 중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력을 배웠었어요. 우리가.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라고 해요. 그것을. 근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구 밖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 안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 3번은요. 탄성력은 또 탄성력은 뭐냐면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인 거예요. 탄성력은. 그래서 우리가 구부렸다가 다시 제대로 그 모양으로 원래 모양대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게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뭐 장대 높이뛰기도 있었고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모양이 변한 방향과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로 정리는 어떤 거냐면 마찰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마찰력은 아까 뭐 얼음판에서 미끄러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미끄러져서 체인 갖고 이런 게 나왔었죠.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방해. 그 물체가 계속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해야 되죠. 예, 우리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찰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의견이 반대되거나, 그렇죠? 생각이 반대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주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 원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해하는 힘이고요.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관계도 여기 마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5번 부력은 물이나 공기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부력은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배웠죠. 부력은 물도 되고요. 공기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네,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 얘는 위로 올리는 힘. 중력은 아래로 내리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 5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아니고 113쪽으로 갈게요. 생각 확인하기 있습니다. 생각 확인하기. 이쪽으로 가시면 생각하기가 있고요.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3문제인가요? 정도 있는데 볼게요. 다음은 그림과 같이 지구 주위에 공을 놓았을 때 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골라봅시다. 그랬어요.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초록색 지구죠. 그런데 공을 지구의 주위에서 공을 놓았대요. 여기서 지금 공은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노란색 주황색 공인가요? 예,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방향으로 얘가 굴러갈까요? 얘가 문제예요. 중심으로 간다 그랬었죠. 예, 그랬을 때 이 중심 B 방향이네요. B. 예,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중심으로.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B가 있는 것은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다음 그림은 용수철 위에 탁구공을 올리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어요. 네, 용수철 위에다가 탁구공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탁구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르고 있어요. 탁구공으로. 네, 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1번. 손을 놓으면 탁구공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손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냥 놔버렸어요. 손을 놓았어요. 그러면은 탁구공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네, 얘는 위로 튀어오릅니다. 위로 부력 때문에요. 네, 위로 튀어오른다.
위, 로, 뒤, 오른다. 네, 튀어오른다. 위로 튀어오른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용수철을 세게 눌렀다 놓을수록 탁구공의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 봅시다. 네, 같이 이제 이 용수철 탁구공을 아까는 그냥 놓았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했는데 위로 튀어오르죠. 그런데 더 세게 누릅니다. 용수철이 아주 줄어들게. 예, 용수철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세게 안쪽으로 아주 더 누릅니다. 더 세게. 예, 이쪽으로 이렇게 쭉 요만큼 짜그라들게. 예, 이렇게 하면 용수철 같은 거는 이렇게 쪼그라들죠. 예, 쪼그라들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지 설명해 보래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탁구공의 움직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탄성력이에요. 이게 탄성력을 모양이 많이 변할수록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세게 눌렀다 놓을수록 더 높이, 더 세게 놓으면, 세게 눌렀다가 놓으면, 더 높이, 높이 튀어 오른다. 되겠습니다. 튀어 오른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